그 다음에 이제 기현쌤의 글부터 수정쌤, 마지막 미리네 선생님 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전체 이야기의 패턴 같은 걸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기현쌤 제목이 제가 너무 좋았는데 삶은 오리산 농사와 같다. 네, 읽고 이 뒤에 시도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송해 주십시오. 네. 붉은 수염의 말처럼 사는 일이 그 자체로 모험이 아닐까? 부도리의 모든 모험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어떤 결정권도 없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오리자는 수확할 수 없고 화산이 울어버리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삶은 자연 안에서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자연이 허락하는 한 오리자 농사를 지을 뿐이고 우리는 읽어야 할 책을 보는 것뿐이다. 그리고 타인의 기쁨에 덩달아 신났던 부도리처럼 어디서 어떻게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아,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욕심은 없고 절대로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야채 조금을 먹고 여러 가지 일에 자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들판의 소나무 숲 그늘에 조그만 이영 지붕 오두막에 살며 동쪽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 가서 간호를 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볕단을 져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달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시시할 뿐이니 그만두라고 말리고 가물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찬 여름에는 허둥지둥 걸으며 모두에게 얼간이라 불리고 칭찬받지 못하고 근심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네. 네, 이 시가 그 유튜브에 일본어로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자장가 삼아 들으면 좋다 이런 그 옵션도 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그런 이 시인데 이 시의 이 뒷부분 아이가 있으면 해주고 뭐 하면 내가 뭘 하고 이게 이제 기현쌤 마지막에 내가 어디서 삶의 보람을 찾는가와 뒤에 선생님들과 글하고도 관련이 돼 메시지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이 글에 그 기현 쌤이 쓰신 첫 번째 문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숲은 아버지를 데려간다 이렇게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아버지가 그 어디 간다. 아버지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어서 어디 간다 이게 아니라 숲은 아버지를 데려간다. 이게 이제 미야자와 겐지의 우주관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현쌤의 글을 읽으면서 해봤고 저는 은하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이 문장 기현쌤이 써주신 요 문장을 가지고 이 은하의 이미지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은하에서 보는 게 그 조반니가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하의 이미지가 숲의 이미지고 숲의 이미지가 은하의 이미지고 별이 된다. 이런 말 같은 그 메타포를 그 공중에 떠 있는 무엇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숲이 기현쌤의 글에 이렇게 따라 보면 숲이 그냥 아까 연주쌤도 연주쌤이 그 우리 읽었던 그 중간 문장에 그냥 자연이라는 게 계속 어떤 힘이 전개되면서 생멸을 계속 거듭하는 장이고 이게 아버지를 데려가는 거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내가 뭘 할까? 이게 동화다. 그러니까 동화는 이게 그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어떠한 개인의 사건, 그 어떤 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맥락이 있겠구나. 요 이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생각도 하게 돼주고 이게 요 부분이 왜 동화가 넓어지냐 요거와 함께 SF라고 하는 이 장르가 이게 우주를 다룬다는 게 공상각 이런 거보다 인간이 만든 역사적 지평에서의 선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상상력을 주는 공간이 우주인데 그러면 동화가 우주를 배경으로 많이 쓰여지고 우주가 이 어떤 장르적으로 좀 더 음미될 부분이 있다. 이게 숲하고 같이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부분 같고요. 그 원망의 말이 없다. 요것도 아까 그 앞에 주인공이랑 관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오리자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오리자 찾아보셨어요?
근데 기현쌤? 그 벼 아니에요? 벼. 모두가 벼예요? 네, 벼 농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리자를 찾은 거예요, 제가. 네, 벼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진쌤의 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쌤 글도 아주 좋죠. 네. 그가 상상하는 우주에는 자연이 있다. 은하철도의 밤에서 조반니가 여행하는 은하는 과학 시간에 배운 텅 비고 차가운 하늘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는 자연이 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늘이었다. 별자리 이름의 신비로운 동물별들이 하늘 가득 자리 잡고 강물 속에 반짝이는 모래와 광석들, 새들, 꽃과 나무가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제 기현쌤 글하고 진진쌤 글이 이제 어떤 맥락이 이렇게 좀 같이 간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요게 이 이야기의 사건, 그다음에 은하를 어떻게 볼 건가도 관련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 그 기술, 이 미야자가 겐치의 기술관 이런 얘기 잠깐 하고 뒤로 이렇게 또 가보면 어떨까요? 요 부분 쌤들 뭐 혜영 쌤 어떻게 보셨어요? 기술에 대한 미야자가 겐치의 태도랄까?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착함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착함과 과학자가 연결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되어서 그 부도리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저는 이제 사실 그 비료를 비로 내려준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동심이 없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니 그럼 논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다른데 비료가 내리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그렇죠. 기술이라는 것이 어 항상 인간의 편리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부도리 그 작품 진짜 문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논에 기름 뿌리고도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기술 비판이라고는 정말 대단. 이거랑 부도리가 맞잖아요. 그게 맞는 장면에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그게 오해야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였다 이러긴 하는데 그렇다고 애가 죽을 뻔할 정도로 매맞았어요. 뭐랄까 그 장면 쌤들 어떻게 보십니까? 돌빵을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네가 부돌이야? 이러면서 보자마자 주먹을 날려가지고 돌빵을 만들었잖아. 이런 거 기술관과 네. 저도 그게 정말 정말 화가 났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전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시대가 이 동화 속에서 계속 우주가 나오고 어떤 은하 열차를 타야 되고 우주를 묘사하고 이런 거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그 화산탄에 관해서도 지식적인 그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자연재해가 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이로운 곳으로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 게 어떤 과학의 힘이라면 그 과학의 힘을 계속 축적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데 부돌이 뭐 이렇게 비료 오는 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상상에서는 이 지역에만 오게 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상상이니까. 산상 다 올 그러네. 필요는 없지. 필요한 곳에 내리는 게 과학의 기술이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돌에 맞는 거는 어쨌든 그런 소식을 잘못된 그 뭐라고 하지? 뉴스잖아요. 그 잘못된 뉴스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알았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 시대에 오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설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학이 발전하는 게 그러니까 화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재해를 주는 거냐 아니면 이걸 인간에게 이롭게 만드는 거냐 이롭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인간에게 더 불리하게 만드느냐 이 한 컷의 차이에 어떤 과학의 기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게 맞아 죽을 뻔한 일이지 않을까? 모르는 생각?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은하철도가 석탄 안 뗀다 그 문장도 제가 대단하다. 이게 석탄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문명관이 들어가 있어랑
그런데 그 부돌이 전기에 부돌이 아버지 직업이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아니, 벌목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나무도 벨 수 있다. 아, 이것은 지금 이 미야자와 겐지가 그런데 이제 은하철도다, 기차를 탄다라고 하는 게 애들을 또 우주로 데려가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함께 간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진진쌤은 어떠십니까, 진진쌤? 이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 미야자와 겐지가 본인이 그 우주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도리가 맞아 죽을 뻔하긴 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동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맞아 죽을 뻔한 게 결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걸로 안 보였거든요. 맞아 죽을 뻔했지만 동생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되게 또 행복하게 4년인가 뭐 살았다고 나오고 그래서 그 비료로 뭐 비를 내리고 그런 게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게 이 책에서 그려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야자와 겐지가 이제 그 농학 공부를 하고 이런 게 그 스코부돌이 이 전기 책이 미야자 겐지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동화라고 네네. 한번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료비 내리고 이러는 게 지금 저희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작가가 보기에는 이게 꼭 나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미야자 겐지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동화로 들려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해준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떠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비루비를 내리겠어. 그걸 마음에 가난, 기아, 배가 너무 고팠어, 너무 자기가. 좋네, 너무. 그 다음에 가난하다. 가난.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겠어. 그러면 가뭄 때문에 이 화살을 터뜨리려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그런 과학이 그런 거 진짜 근본적인 가난이나 그런 배고픔, 기아 그거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과학의 양면성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내리다 하니까 돌방을 맞을 수도 있어. 돌방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뭔가 이렇게 근데 과학이 지향할 바는 그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뭔가 네네. 또 어떠십니까? 네. 지영쌤? 같은 경우는 맞은 가짜뉴스? 그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비료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오히려 농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같은 걸 써도 정확하게 양을 맞추는 기술이 없이는 되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진짜 그 부분은 누명 쓰고 병원에 가서 동생을 만나는 그 부분은 어쩜 이렇게 큰 사이클을 한 줄에 다 표현을 하지? 와, 이 스케일 어마어마하다. 약간 그런 동화. 중력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할 때 오히려 그 다음에는 내리막밖에 없으니까 약간 위기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원했던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 노력하는 거는 되게 뭐라 그러나 크게 의미가 없게 큰 결과가 없이 보이는데 오히려 우연이나 아니면 전체 사이클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걸 보고 이분 스케일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이런 생각을 네. 지영쌤 그 말씀이 아까 유진쌤의 글의 그 넓이 이거랑도 관련되고 전 그 여동생이 사투리 쓴다 그 부분에 뭐야 부도리는 그 표준어 쓰는 거야?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 표준어를 쓰는 거야. 부도리가 중간에 그 누가 준 책 막 읽고 있잖아요.
보통은 소설 낼 때 책 읽는 메타포나 글 쓰는 메타포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부여를 하는데 책을 읽어가지고 동생은 사투리 쓰고 그럼 책을 못 읽나? 뭐 이런 문맹에 대한 저 한참 하고 이 여동생을 누가 납치해 갔어? 이 농부고만 거기서 제가 그 농사꾼이 얘를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추측도 가능하게 해가지고 아까 그 이력에 보면 농업에 농부를 돕고 싶다, 농민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농업에 대한 양면성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자체의 문제인가 했는데 총을 든다라는 그 메타포도 되게 그러니까 숲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읽은 작품에 숲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나 봐요. 사냥꾼이 들어가서 아니면 뭐 서로 막 그 이제 잡아먹고 막 이런 얘기가 그 쏙독새의 그런 드라마가 훨씬 더 이제 광포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맞물리고 기술 자체만 지금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부쌤이 양면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또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도 인상적이고 이 총을 든다는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주문 많은 요리집 끝에도 그들이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이런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술에 대해서 이게 저는 오히려 기술이 나빠 이렇게 말하거나 잘 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지점을 보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과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